예, 안녕하십니까. 재밌는 책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작고 아름다운 아들러의 행복 수업입니다. 따뜻한 미소. 이거 저기 충전됐나? 잘 됐어요. 자, 따뜻한 미소 지으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영국 작가 썼지?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 썼어? 예술에 대하여. 할아버지, 예술가는요, 내가 응원하는 아이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예술가는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나요?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닌가요? 별을 꿈꾸는 구름이 물었어. 아들러가 대답했어. 큰일 날 소리. 모든 천재적 예술가도 그렇지만 예술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녀. 왜냐하면 작곡가는 우리가 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시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풍성하게 해주거든. 화가도 그래.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색을 구별하고 각각의 색에 맞는 이름을 붙일 수 없었을 거야.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조차 시에서 단 3가지 색을 언급했던 걸 보면 화가들의 노력이 우리의 시각 활동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알 수 있어. 아들네의 말에 별을 꿈꾸는 구름은 자기가 응원하는 아이와 밤새 나누던 길고 긴 대화를 떠올렸어. 아이와 함께한 아름다운 산책도 생각했지. 모두 예술가를 꿈꾼 아이가 있었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 끝. 고민에 대하여. 할아버지, 내가 응원하는 아이는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고 난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데 뚱뚱하다나요? 그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걸까요? 거울에 반사된 구름이 물었어. 아들러가 대답했어. 고민이 생기는 건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야. 바꿔 말하면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 국한되는 고민, 이를테면 내면의 고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거든. 뚱뚱하다는 것도 인간관계를 통해 만들어낸 주관적인 감정이야. 비교해야 할 누군가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날씬한 누군가가 없다면 뚱뚱하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으니까. 거울에 반사된 구름은 깜짝 놀랐어. 모든 고민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니. 그건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였어. 끝. 그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기심에 대하여. 할아버지, 내가 응원하는 아이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도요. 성격도 굉장히 밝아서 저는 그 애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왜 친구가 별로 없을까요? 햇빛 아래 혼자 앉은 구름이 물었어. 아들러가 대답했어. 우린 곧잘 남과 자신을 비교해. 그리고 상처받아.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모습과 가까워지지 않는 자신으로 인해 열등감은 커져만 가고, 반대로 나보다 월등해 보이는 사람을 향한 시기심과 정오심은 커져만 가지.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 다른 아이들이 내가 응원하는 아이를 시기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럴지도 몰라. 왜냐하면 굴곡 없는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인생 전반에 걸쳐 결핍 없이 사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 게다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시기심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기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셈이야.
시련 없는 삶이란 없으니까 해결 방법은요, 시기심의 싹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그리고 누군가를 시기하게 될 때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한 지금의 상황을 인정해야 하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 노력해야 해. 이러한 자신의 감정 또한 그것을 느끼게 만든 상대를 상처 입힐 수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건 분명 행운이었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어. 진정한 친구를 얻는다는 건 그런 면에서 굉장한 선물이었어. 끝. 자, 마이크 달고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 자, 해봅시다. 자, 여기 앉으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 아니, 조금. 이렇게? 그래. 내 발도 나오지? 잘 안 나와. 무릎까지는 나와.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책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하여. 할아버지,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SNS를 해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니까요. 아닌가요? 꿰뚫어 보는 눈의 구름이 물었어. 아들러가 대답했어. 맞아. 그래서 우린 행동하기 전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해.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문제 중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도 그래. 상대의 행동이 아닌 그 행동을 있게 한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둔다면 이해하기 쉽고 상처받을 일도 적어지지.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네 말처럼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도 인간이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인간이거든. 예를 들면 괴로움에만 빠진 사람은 마음이 옹졸해져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껴안는 사람은 주변을 돌보고 사랑할 힘을 얻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야. 꿰뚫어 보는 눈의 구름은 오늘 밤 구름들이 여기 모인 건 각자 응원하는 아이가 사랑받고 사랑하며 행복해지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러려면 아이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했어. 끝. 간단합니다. 불안에 대하여. 할아버지, 내가 응원하는 아이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가끔은 머리카락을 씹어 먹기도 해요. 원인이 뭘까요? 따뜻한 이불 속 구름이 물었어. 아들네가 대답했어. 불안해서가 아닐까? 불안은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오랜 세월 함께하는 극히 일반적인 현상 중 하나란다. 하지만 삶을 비참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평화로운 일상과 생산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게다가 외부 세계는 물론 자기 내면 세계에 관해서도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 하지만 불안이란 감정은 보살펴주는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어야만 한다는 욕구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도 간단하겠네요? 그렇죠, 할아버지? 물론 비록 실행은 어렵지만 답은 하나이고 어렵지 않아.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임을 인지하는 것이니까. 멋진 대답이었어. 누구도 고립된 존재가 아님을 안다면 혼자일 때에도 불안에 떨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 끝. 말 좀 해보세요. 응. 테스트? 어. 카메라 테스트. 괜찮아?
재미있는 책 읽어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목할 것에 대하여. 제가 응원하는 아이는 자꾸 코를 파요. 그러다 코피도 자주 나요. 그 애의 엄마가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고 야단치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의 안 좋은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꽃향기를 좋아하는 구름이 물었어. 아들러가 대답했지. 문제 행동에 지나치게 주목하면 사람은 오히려 그 행동을 되풀이하게 돼. 부모의 꾸중이 사실은 나쁜 습관을 만드는 최고의 훈련이 되는 거야. 아이들은 칭찬이라는 긍정적 주목을 얻지 못하면 꾸중이라는 부정적 주목을 받으려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른 척 해야지. 문제 행동을 멈추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행동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거든. 대신 바른 행동에 주목해 줘야 해. 그럼 아이가 코를 팔 때 모른 척하고 코를 파지 않았을 때 좋아해 주고요. 그렇단다. 꽃향기를 좋아하는 구름은 이 말을 아이의 엄마를 응원하는 구름에게 꼭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들러의 연구실에 함께 오지 못했지만 아이의 안 좋은 버릇을 두고 같이 고민해 왔거든. 끝인가 봐. 아이의 안 좋은 버릇을 두고 같이 고민해 왔거든. 끝. 오케이, 카메라 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입니다.